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미쌤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두 명이서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강의식 수업에서는 이렇게 일관되고 또 필기 상태나 이런 화질이 좋은 온라인 강의가 나름 장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재생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등교 중지를 먹을 수도 있는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주셔서 온라인 수업 같은 등교 수업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좀 덜 봤던 3단원 문법, 그리고 5단원 조금 앞부분을 좀 건드리고요. 그리고 또 영어과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같고요. 일단 먼저 공지사항 한 다음에 3단원 그리고 5단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어과의 주요 공지사항인데요. 아마도 이 영상은 수요일 아마 7월 1일부터 이제 재생이 될 텐데, 복화 1800 학급 단위로 외우는 시험 프로젝트 여러분들 매일매일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거니까요. 학급의 담당 학생 3명을 잘 따라 주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단어를 공부하는데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복화 1800 이번에 1차 고사 반영 비율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반영 비율을 많이 높여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래도 중요한 단어지만 내신 시험에서도 나름의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단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요. 2차 고사도 그렇게 반영 비율이 높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복화 1800을 더 뜯어먹을 기세로 꼭 열심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차 고사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습니다. 교과서 이제 끝까지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끝까지 아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7부터 30까지 해서 딱 그 어휘 단어장의 반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은 지금 프린트를 맡겨서 아마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총 비포 4장에 이르르는 32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도 당연히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거의 큰 틀인 것 같고요.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2차 고사에 역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 수행평가가 없어진 대신에 기존 말하기 수행평가의 포맷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링크로 올려주시는 과제가 언제까지다? 7월 17일까지입니다. 7월 1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꼭 올려주셔서 여러분들 영어원 교과별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물론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쓰기 수행평가의 내용을 암기해서 발표만 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워낙 많이 진행된 학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제로 이제 수행한 걸로밖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 활용 잘 하시니까요. 유튜브에 올려서 선생님이 확인하고 또 기재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대기 학습 서포터즈인데요. 영어 과목에서 대기 학습 서포터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계획에 맞게 이것도 7월 17일까지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약간의 내가 계획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올려도 됩니다. 특히 단어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각 반에서 이제 복화 1800을 외우니까 뭐 학급 뭐 칠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게시물로 뭐 주요 단어를 뭐 콕콕 집어서 정리를 해준다든지 들을 뽑아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뽑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조금 넣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어과 공지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그래마 인 유즈인데요. 지난 시간에 강의가 조금 다소 길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경민쌤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69페이지를 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calories do you burn when you sit, stand, or walk? 당신이요, 앉을 때, 설 때, 그리고 걸을 때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you burn, 당신이 태웁니까? 우리 칼로리를 태우다, 우리 막 칼로리를 소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Recent study of office worker. 최근의 연구죠.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는요, reveal, 드러냈습니다. An interesting finding. finding은 결과예요. 조사를 한 결과. Sitting and standing turned out to burn almost same calories per hour 라고 하네요. 그래서 1시간에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은 turned out to, 뭐뭐로 밝혀지다, 뭐뭐로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취해요, 뒤에. 거의 같은 칼로리를 1시간에 소모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Walking, however, 하지만 걷는 것은요, was different. 달랐대요. It burned, 그것은 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walking을 나타내죠. walking은 태웠습니다. 자, 여기 sitting, standing 비교 대상이 있네요. 보니까 as도 있고 many도 있고 원급도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일단 배수사 먼저 twice 쓰고 그 다음에 as 원급 뭡니까? 많은 many. 근데 이 원급이 수식하는 것까지 같이 따라서 가야 되겠죠. as many calories as sitting or standing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Now, given the fact that running burns about, 자, 이 that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you have an answer to a healthy life. run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당신의 건강한 삶에 대한 대답을 당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달려라 이 말입니다. about walking이라고 하는 또 비교 대상이 있네요. running은 또 몇 배라고 하는 거죠. 배수사 먼저 나오겠습니다. 3 or 4 times 라고 하는 거. 근데 as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단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뭡니까? The calories of 이렇게 of 한 다음에 명사 써주면은 working의 3배 또는 4배만큼 about 정도가 burns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the fact 사실을 given 고려했을 때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 주의해 주셔서 문제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쉽습니다. 관계부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계부사. 자, 우리 부사라고 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될 수 있는 I는 총 4개예요. where, 장소, when, 시간, 그리고 why, 방법, how인데요. 얘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where는 the place, when은 the time, why는 the reason, how는 the way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 뒤에 얘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될 수 있죠. 하지만 이 how라고 하는 것은 유의해야 된다. 얘는 같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됩니다.
the way how는 없습니다. the way how는 없고 how만 쓰거나 아니면 the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 자, 이 부사는 원래 선행사 자체가 부사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this is why they run fast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게 바로 the reason, 이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밑에도 why가 나왔네요. 자, 근데 얘는요, 문법적으로 관계 부사로 나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this is why라고 하는 건 뭐가 논리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해서 봐야 된다. This is because랑 같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is why는 This is why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앞에는 원인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This is because 라고 하는 거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 앞에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1차 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 그 This is because를 why로 바꾸면 답이 되는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속을 썩였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This is why, because 이거는 앞뒷 문장의 인과관계를 확 뒤집어버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 진짜 잘 챙겨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시험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관계부사를 적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 장소에 대한 거면 where, 이유에 대한 내용이면 why를 쓰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Let me go over your resume. 내가 너 이력서 좀 볼게. You're born in Seoul, right? 야, 너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맞지? No, that's not.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자,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가 장소의 개념이니까 where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I'm from Busan. 2번 I heard the cats are extremely sensitive to light.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가 빛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들었어. Yeah, it's right. It's true. 맞아. That they can see in the park. 그래서 그게 바로 걔네들이 껌껌한 그 암흑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요. that라고 하는 거 이 앞부분이죠. 얘가 뭐라고? 원인이고요. y 뒤에가 결과죠. 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잘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 뒤에는 결과 이렇게 나오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3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3단원은 스포츠의 과학적인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과학 중점 학생 여러분께서는 물화생지 중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어떻게 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셔서 학기 말에 과제 같은 게 이제 올라올 텐데 자율과제인데요. 교과서와 관련돼서 뭔가 스포츠에 쓰인 내 관심 과학 분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문과 학생도 요즘에 사실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내가 과학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그 과제를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과제는 되게 개방적인 과제여가지고 필요한 학생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5단원인데요. 여러분 5단원의 키워드는 creativity,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 발현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창의성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독해 위주로 앞으로의 교과서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창의적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창의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 10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103페이지 윗부분 Get Connected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Get Connected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1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 3개는 이미 그 삼각형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창의성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자,
자, 이 나머지 이 세모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그려지지 않는 다양한 어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각형을 가지고. 자,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삼각형을 가지고 다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는 이 7개도 적다 하시면은 구석에 세모를 그려주시고 그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많게 여러분 창의성 테스트 제한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자, 3분 동안 창의성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창의성 테스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어보고 몇 개나 내가 삼각형을 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한 생각을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만들어내는 거를 창의성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창의 인재를 키우는 지금 시대에 얼마나 걸맞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노답이야. 나는 삼각형으로 아무것도 그린 게 없어. 이런 친구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의성도 길러질 수 있는 지능이다 라고 많이들 봅니다. 창의성을 지금 좀 부족한 친구들은 기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말 본격적으로 단어인데요. 밑에 vocabulary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줄 친 단어가 타겟 단어이고 뜻을 추론해 보면서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number of houses are scattered around the countryside인데요. 자, 여기 countryside는 여기서 시골이죠, 시골. 시골인데 a number of houses. 자, 우리 number of가 뭐예요? number of. 얘는 many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했죠. 많은 집들이 scattered around the countryside. 시골에 scattered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집이 이렇게 여기저기 널찍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이 scatter 이거는요. 흩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제 흩어져 있다. 또는 동사로는 이걸 뭐 수동태로 볼 수도 있겠어요. 흩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흩어져 있다에서 이제 동의어는요. disperse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A cave mural shows how people lived in the old days 라고 하네요. 자, 이 cave,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 자, 이게 뭡니까? 이 사진은 어디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벽에 그려진 거죠? 그래서 cave, 동굴에 있는 mural. 이게 바로 mural입니다. 자, mural은 이렇게 생긴 벽화예요, 벽화. 자, mural은 뭐다? 영어로 하면은 picture painted on a wal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굴 벽화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자, 3번 가겠습니다. The lake was an illusion made by his burning thirst 라고 하네요. 자, lake라고 하는데 lake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desert, 이 사막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을 뜯어보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레이크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내 상상 속에서 뭔가 만들어낸 거. 이거를 일루전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일루전이 뭘까요? 일루전은 환영, 환상. 근데 뭐 조금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은요. delusion. 이거 약간 망상이야, 망상. 조금 환상 중에서도 조금 이제 잘못된 거 이런 걸 이제 망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직역하면은 the lake 그 호수는요 was an illusion 환영이었다, 환상이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his burning thirst 그의 타는 듯한 갈증. thirst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타는 듯한 갈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다. 우리 이제 사막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신기루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로 갈게요. 와,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약간 이미지가 어때요? 되게 칙칙하고 어둑어둑하고 침울하고 약간 이렇죠? 그거를 보고 읽어보시면은 The clouds made the lake take on a bleak appearance 이거죠? 자, cloud는요 여기 나오는 이 구름은요 made. 자, 여기서 made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무엇을? The lake. 이 호수를 뭘 하게 만들었다? take. 취하도록 만들었다. 가지도록 만들었다. take on a bleak appearance. 그래서 이 take on까지 밑줄 치면은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띠는 거. take on a bleak appearance. 자, 우리 구름이 껴서 어떤 appearance,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끔 만들었다. 이 모습이 어때요? 블리크한 거예요, 블리크. 블리크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블리크의 뜻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블리크는요, 음산한. 그리고 어두운.
뜻입니다. 자, 얘 동요 챙겨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알아야 될 거 dismal. dismal 이라는 거가 있고요. 아주 쉽게는 어두워요. black, dark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볼게요. He came up with the novel idea of drive-in restaurants 라고 하네요. 그는요, came up with 라고 하는 이 표현 좀 많이 나오죠? come up with 인데요. 얘는요, 무엇을 생각해 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거를 come up with 라고 해요. 자, 그는요, 생각을 해냈어요. idea of drive-in restaurant. 자, drive-in이라고 하는 거는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레스토랑은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가진 않죠. 차를 주차하고 내 몸이 들어가는 건데 drive-in, 그러니까 직접 운전을 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블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블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명사로는 소설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이 novel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뜻은요, 새로운 그리고 독창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얘 동요 챙겨보도록 하겠어요. 얘는요, 새롭다, 아주 쉽게 new. 그리고 독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original이라고 해요. original. 오리지널은 얘가 원래 기원이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지널인 거는 얘가 스스로가 기원인 거예요. 얘로부터 시작됐어요. 시작이 되려면은 얘는 독창적이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건 또 남들과 다르죠. different. 그리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건 어때요? 아주 신선하죠. fresh.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an artificial satellite orbits the Earth quickly 라고 하네요. 자, 얘가 바로 artificial satellite인데요.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인공 위성이죠? 자, 그러면은 artificial satellite가 인공 위성이면 satellite는 위성이고 artificial이 뭐예요? 인공, 그렇죠? 인공의 이 말입니다. 자, orbit는요, 궤도를 돌다. 명사로는 궤도인데요. 궤도를 돌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의 궤도를 빠르게 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배운 scatter, mural, illusion, bleak, novel, artificial 잘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단어로 등장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5단원 read 아주 빠르게 훑어보고 이번 시간 좀 가뿐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4페이지인데요. 처음에 그냥 도입 부분이에요.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Let your creativity unfold 라고 하는데요. 이 unfold라고 하는 이 단어만 좀 볼게요. 자, 이 unfold는요, on에다가 fold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제 on, 예전에도 한 몇 번 설명을 해줬었는데 on이라고 하는 접두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원래 어원이 있고 접두사, 앞에 붙는 아이, 그리고 접미사, 뒤에 붙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요, 의미를 완성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접미사나 접두사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추론해 볼 수 있으니까 접미사, 접두사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on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on은 첫 번째로는 not, 뭐뭐가 아닌 이라는 의미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unrelated. 자, 우리 unrelated라고 하는 거는 relate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뜻이죠. 관련이 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uncomfortable.
자, uncomfortable도 comfortable에 on이 붙었으니까 comfortable하지 않다 이거죠. comfortable이 뭐예요? 편안한인 거죠. 편안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not이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여 줍니다. 그래서 unrelated는 not related이라고 하는 뜻이고 uncomfortable은 not comfortable이라고 하는 뜻을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on은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unfold에서 나오는 건데요. 얘는요 reverse action입니다. 행동을요 reverse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생을 했을 때 되돌려 감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를 이렇게 뒤로 가는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어요. 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쌤이 이렇게 오다 났다 이렇게 쓸 때 이런 컴퓨터에서 얘를 없애고 싶으면 물론 지우개를 쓸 수도 있지만 어떤 버튼을 눌러요?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죠. 이렇게요. 자, 이 실행 취소 버튼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undo라고 합니다. undo. 자, 그래서 do 한 거를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한 거를 다시 되돌리다. 행동을요 취소하다. 되돌리다. 그리고 실행 취소 버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요즘에 유튜브 하면 되게 많이 보는 영상에서 등장한 단어인데요. 언박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언박스. 자, 언박스가 뭐예요? 우리 언박싱 하죠. 언박싱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유튜브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보는 거죠. 박스라고 하는 거가 동사로는 박스를 포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박스로 포장하는 거. 자, 박스로 포장했는데 얘를 되돌려 감기 해보세요. 박스를 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박싱이요. 택배 상자를 뜯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박싱 비디오 이러면은 뭐 택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택배나 포장을 뜯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박스는요 포장을 뜯다 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나왔던 unfold는요 뭐예요? fold는 뭡니까? 접는 거예요. 접는 거. 종이를 이렇게 접는 겁니다. 자, 근데 종이를 접은 걸 다시 되돌려 감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펼쳐지죠. 그래서 unfold가 무슨 뜻이다? 펼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on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두세요. 그럼 이제 드디어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은요 think that 뭐라고 생각하냐면 creativity 창의성은요 is a gift 뭐다? 선물이다. given이 이 앞에 있는 gift를 수식합니다. 수식해요. 주어진 선물이라고 봐요. to few people. 자, 우리 few 이쪽에 챙겨가 보도록 하죠. 자, 이 few는 뭐랑 많이들 헷갈린다? few와 a few. 자, 얘는요, a few는 긍정, 부정, 얘는 긍정입니다. 약간의. few는요, 거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꼭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없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로 선물이라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죠. Is this really true? 이거 정말 사실일까요? Can't ordinary people 자, ordinary는 평범한, 보통의 자, 평범한 사람들 like you and me 너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can't be creative 창의적일 수가 없을까요?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that tells us creativity is not a matter of talent or a gift, but is a matter of perspective, nourished by passion and hard work입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장이네요. 근데 좀 기네요. 자, the following is나 following are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 이제 굳어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글을 쓸 때도 뭐뭐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할 때요, the follow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요, 다음은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근데 좀 이상하죠. following은 단수고 뒤에가 ar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도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도치가 됐습니다. 얘가 보어고요. are 동사. 진짜 주어는 뒤에 복수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Some examples 이네요. 그래서 몇몇의 예시가 다음에 나타나 있다. 그 예시는요,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줘요? creativity. 창의성은요, is 뭐다? 자, not but 나왔습니다. 체크하세요. 자, not A but B. Not a matter of talent or gift, but 요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다? A matter of talent or a gift. 자, a matter 이거는요, 문제. 동의어는 problem, issue 정도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talent, 재능이나 or gift, 선물. 재능이나 선물이나 타고난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talent, gift 동일하게 씁니다. 자, 창의성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is a matter of perspective. 이것은 뭐의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perspective라고 하는 거죠. 관점, 시각.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nourished by passion and hard work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는요, 좀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많이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독해에서 내용에서 이거는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길러지는 거냐, 환경의 문제냐 유전의 문제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유전 그리고 환경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딱 보면은 아, 얘네들을 대조하면서 뭔가 진행을 하는 그런 글이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탤런트나 기프트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설명할 때 쓰는 거고, nourish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에 반대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직역하면요, nourish는 nourish만 동사로 키우다, 증진시키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 얘는 동의어가요, nurtur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창의성은 키워진 시각이라는 거죠. 시각의 문제이다. passion, 열정과 hard work, 열심히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한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어떤 역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내용은 무엇이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질 수 있다. 선생님이 그 창의성 테스트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의성도 길러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여러분 어떤 예시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